안녕하세요. 아이미디어 공작소 이효진입니다. 이번에는 2단계, 로딩 2단계 5차 우리 동네 해설사 알버트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해설사 직업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남에게 널리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봉사단이라든지 혹은 또 그 실버 직업으로 곽강을 받고 있죠. 문화재나 역사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특히 해설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길 안내하는 것 자체가 까지 반복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우리 동네 해설사 알버트, 요것을 구현해보는 까지 반복 개념 활동을 이번 차시 하려고 합니다. 1단계 설명할 때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길 안내할 때 이제 저희 그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거 할 때, 혹은 또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와서 그 역할놀이를 한번 시켜보는데, 약도를 그려놓고 모두가 길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화상으로 길을 안내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테스트했었거든요. 주로 사용하게 되는 단어가 뭐까지 쭉, 까지 쭉, 까지 쭉, 뭐가 나올 때까지 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까지 반복,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실 저희가 길도 설명하고, 또 그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약국이 있으면 약국의 특징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명령 블록에는 저희가 녹음 기능은 없어서 말하기 기능이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기본 음성밖에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번 차지에 또 특별히 잠시 스택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카드에는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알버트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길을 안내하고, 또 우리 동네를 안내하고, 그런 것들을 연출하게 될 텐데요. 우리 동네 지도는 교재에 있는 것을 옮겨 그리셔도 되고, 로봇 코딩 맵에 우리 실제 동네 지도를 옮겨 그리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인트는 주로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어서 어디까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알버트로 하는 스택 미니 컨텐츠 중에서 우리 동네라는 코딩 맵이 있는데, 그건 이제 OID 센서로 센싱하면서 내비게이션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 그거를 같은 경우는 할 때 명령 블록상에 슈퍼마켓까지 반복하기, 뭐 이런 식의 명령 블록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그 지도를, 로봇 코딩 맵을 아이들이 그린 걸로 알버트가 인식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기준해서 저희가 명령을 내려보는 거기 때문에 손까지 반복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손까지 반복은 다른 반복 그 카드 명령과 마찬가지로 손까지 반복 카드와 반복 리필 엔드, 반복 종료 카드 사이에 반복할 명령들을 넣어서 이제 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주로 사용할 것은 바로 직진. 직진을 넣어서 손까지 반복으로 코딩을 하고, 중간중간에 미리 녹음해둔 말하기, 설명 음성을 어느 부분에 출력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네를 안내할 것인지,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알버트의 길은 방향성 있는 출발점과 방향성 있는 도착점이 있고, 그리고 길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 안내에서는 랜드마크 중요하겠죠. 어느 부분을 포인트 삼아서 이동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알버트가 우리 동네를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네를 뭐 다 한꺼번에 돌면 좋겠지만, 일단은 특별히 몇 군데 랜드마크를 돌아서 이동하는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알버트가 동네 해설사가 되어서, 즉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컨셉이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스택 카드를 활용해서 길 안내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코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택 카드를 로딩 2단계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명령 카드 중에 녹음하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3가지 카드에 미리 사전에 녹음을 해놓고 코딩을 하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길 안내를 할 때는 어디까지, 무엇이 보일 때까지 쭉 직진하다가 그게 보이면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길 안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을 랜드마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특별히 잘 눈에 띄는 간판이나 건물이나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직진을 한다는 식으로 어디까지 쭉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이들과 함께 길 안내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본인들의 동네 지도를 그리면 가장 좋긴 한데 지역 편차가 있어서 간혹 농산어촌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약도를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지도를 제공한 것이고요. 실제로 환경이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직접 자기 동네를 그려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저희 버스 정류장은 색깔이 구분되어 있고 두 개가 서로 다른 버스 정류장이 되겠고요. 아이들이 말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색깔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로봇은 이 길을 통해서만 길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각 포인트 지점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뒤집었다가 한 장씩 뽑아서 두 장을 뽑으면 출발과 도착을 고를 수 있게 되고요.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면 어렵지만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쪼개서 분해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겠죠. 가려는 경로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어디까지 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설명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준비를 하시게 되겠고요. 저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세모세몬의 집으로 알버트가 현재 위치에서 세모세몬의 집으로 이동하도록 코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딩할 때는 알버트가 1초 동안 얼마나 가는지를 확인할 이유가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번에는 repeat until end 까지 반복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 안에 직진을 반복시켜서 손을 보여줄 때까지 이제 이동하도록 할 거고요. 그때 녹음한 멘트에서 여기 있는 랜드마크 문구사라는 포인트를 말해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길이 정의를 해보면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문구사까지 쭉 가다가 문구사에서 알버트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세몬의 집이 있어 왼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쪼개어서 제가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눠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알버트가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음성을 녹음하려고 할 때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그러하듯이 기능이 메뉴 버튼에 모여 있습니다. 줄세개 버튼을 눌러서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3개의 입 카드들이 화면에 제시가 되고요. 각각의 카드마다 10초 동안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마이크를 버튼을 눌러서 이제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은 핸드폰에다 하면 되고요. 마이크를 눌러서 10초 동안 친구야, 세모세몬의 집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문구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찾으면 빨리 길을 찾아갈 수 있어. 네, 알버트가 된 것처럼 녹음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몰입해서 잘 수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을 녹음하겠습니다. 문구사를 찾았다면 문구사가 보일 때까지 쭉 앞으로 직진해. 네, 중간에 녹음을 끊고 싶으면 X 버튼을 누르면 거기까지만 녹음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파란 이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만 내려오면 왼쪽에 세모세몬의 집이 있어. 네,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친구야, 세모세몬의 집으로 가려고 하면 문구사를 찾았다면 문구사가 보일 때까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네, 확인을 할 때는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오지만 나중에 코딩을 하면 알버트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X를 눌러서 화면을 닫고요.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코딩할 때는 역시 메모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추상화를 통해서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코딩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빨간 입에 녹음해 두었던 내용을 통해서 길 안내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면서 문구사를 향해서 직진하라고 초록입으로 말을 할 거고요. 초록입 말이 끝나면 알버트가 출발합니다.
손으로 문구사에 왔을 때 손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손까지 반복 카드를 사용하고요. 손까지 반복, 반복은 항상 반복 종료 카드와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반복 카드 뒤에 앞으로 가기를 넣어두면 손을 댈 때까지 알버트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버트가 앞으로 와서 문구사에서 멈추게 되면 알버트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돌기. 오른쪽으로 돈 알버트가 이번에는 직진하겠죠. 마찬가지로 직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손까지 반복 사용해서 코딩할 거고요. 손을 선택한 다음에 알버트 앞으로 가기를 놓으면 손 다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코딩을 한 다음 알버트가 세모세분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알버트의 입장에서 왼쪽으로 돌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파란 잎을 놓쳤는데 파란 잎을 돌기 전에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 바로 앞에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 잎을 넣으면 다 코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버트가 출발해서 문구사를 지나 세모세모의 집으로 갈 거고요. 까지 쭉이라는 표현과 까지 반복의 기능을 사용해서 알버트가 세모세모의 집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세모세모네 집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문구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찾으면 빨리 걔를 찾아갈 수 있어. 문구사를 찾았다면 문구사가 보일 때까지 쭉 앞으로 직진해. 문구사가 보일 때까지 직진할 때 제가 손으로 문구사를 표시해 줄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만 내려오면 왼쪽에 세모세모네 집이 있어. 네. 제가 손을 대주면 왼쪽으로 돌아서 알버트가 세모세모의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좀 더 풍성하게 알버트의 눈 색깔 코딩을 통해서 기분이나 뭐 찾았을 때의 기쁨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할 수 있다면 좀 더 풍성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출발에서든 어떤 도착에서든 알버트의 모든 길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길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해하듯이 길을 쪼개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설정하면 좋다는 점, 그리고 모든 알버트의 길의 모양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길 안내를 쉽게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상화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동네 지도상에서 알버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까지 반복 코딩을 하는 것은 협력 코딩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좋은 활동이고요. 아이들이 한 사람은 손으로 제어하고 한 사람은 명령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재미있는 까지 반복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코딩하고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